누가 장자의 꿈을 깨울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 예, 이야기는 짧습니다. 옛날 장주는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헐헐 나는 나비였고 스스로 유쾌하고 기분이 좋았기에 자신이 장주라는 걸 알지도 못했다. 갑자기 깨어나니 분명히 장주였다.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장주가 된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반드시 구분이 있다. 이것을 타자와 함께 변화한다고 말한다. 짧아요. 짧고 문학적이죠, 뭐 이런 거. 일단은 하이라이트는 꿈이라는 것들이 뭐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뭐 프로이트가 얘기를 하잖아요. 억압된 것이 드라마틱하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꿈은 해몽하는 사람도 나오고 꿈 가지고 무슨 신탁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여러 얘기가 나오죠. 인간한테는. 실현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들 돼지꿈 좋아하잖아, 돼지꿈. 돼지꿈 복권 살려고 그러고 뭐 그래. 돼지꿈을 누가 꾸겠어? 가난한 사람들일 거예요. 부자들은 돼지꿈을 안 꿔. 절대 안 꿔요. 그러니까 황금꿈 뭐 이런 거 많이 꾸잖아. 이해되시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프로이트가. 장주도 뭐 비슷한 거예요. 어느 날 나비가 된 꿈을 꾸었어. 왜 꿨겠어요? 나비가 아니니까. 생각이 많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이렇습니다. 헐헐 나는 나비였고 스스로 유쾌하고 기분이 좋았기에. 아우, 기분이 좋았대요. 헐헐 나니까 자유롭게. 얼마나 땅이 무거워요. 나를 인력으로 끌어당기고 뭐. 아시죠, 여러분들 직장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벗어나려고 해도 자꾸 끌어당기고 가족관계도 끌어당기고 이러잖아. 그럴 때 헐헐 나비. 여기까지 묘사는 너무 예쁩니다. 그냥 갑니다. 그리고 장자의 어떤 나비로 어떤 상징되는 어떤 자유에 대한 느낌? 이렇게 훌훌훌훌 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깨어나니 분명히 장주였다라고 나올 때 이 갑자기 깨어나니 분명히 장주였다에는 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 별로 안 좋은 상태인 거야. 이 상태가. 아, 나비였으면 하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기본 정조는. 이해되시죠? 요 나비가 중요합니다. 요 나비의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대붕이 자유롭게 헐헐 날고 있는 그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어떤 느낌 속에 작은 나비라도 돼서 살짝 날랐던 그게 너무나 좋았던 거야. 온갖 생각을 안 했던 어떤 느낌? 잡념도 없고 그냥 좋았던 거야. 예. 근데 갑자기 이 꿈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 보니 자기가 장주였다. 아, 이거 참담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할까? 재물론이 너무 어렵거든요. 재물론 진짜 어렵습니다. 처음에 바람 이야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대한 인식론 얘기, 철학적인 얘기 막 온갖 가지 얘기가 펼쳐지는 거야. 너무 무겁잖아. 그 대붕이 가는 길. 대붕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지성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들을 쫙 설명을 한 제일 마지막에 무거워지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떤 이 끝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애정입니다. 나비꿈이라고 생각해, 얘들아. 자유로웠던 나비꿈이라고 생각해. 무겁게 생각하지 말자. 대붕처럼 거대한 새로 꿈꾸지 말자. 나비여도 된다. 어쨌든 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 많은 논증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봄날 꿈처럼 가볍게 생각하자. 라는 뜻에서 나비꿈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막 어렵게 딱 강의한 다음에 제가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사람들 표정이 저거 무슨 말이지? 어려워 죽겠는데 내가 무식한가? 이런 느낌이 들 때 한마디 합니다. 끝날 때. 오늘 얘기는 농담입니다. 하면 사람들 얼굴이 평안해져요. 강신주가 그닥 중요한 얘기 아니라고 했다? 뭐 이런 느낌? 그런데 제가 마지막까지 딱 해서 이렇게 강연을 딱 끝난 다음에 이걸 이해 못하면 당신들은 인간으로 결격사입니다 하고 제가 딱 나가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의 느낌은 야, 내가 이것도 뭐 하는데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살아서 뭐해. 나는 밥이나 축내는 벌레야. 막 이러고 산다고요.
장자도 비슷한 거예요. 장자도 마지막에 이 나비꿈 얘기를 딱 해서 지금까지 내 얘기가 장주라는 아이가 있고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비꿈을 꿔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삶도 있지 않니? 어? 땅에만 발을 딛고 사는 이 삶 말고 이런 정착적 삶, 어떤 집착하고 어디에 고정돼서 갇혀가지고 바깥의 더 넓은 것을 모르고 이렇게 좁은 우물안처럼 살고 있는, 그쵸, 그쵸? 뭐 그런 것들 괜찮다라는 거예요. 작은 꿈처럼 보라라는 거야. 저기 하늘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운물 아니지만 운물 위쪽을 봐서 운물 모양의 하늘 정도라도 보는 게 나비꿈이니까 괜찮다. 나비꿈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세요.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제물론의 엔딩 부분에 이렇게 나비꿈 이야기를 싹 이렇게 놓은 거예요. 가볍게. 너무 예쁘잖아요. 헐헐하는 나비였고 스스로 유쾌하고 기분이 좋았다. 무겁게 생각하지 마라. 대붕의 꿈, 실질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무거운 꿈인데 나비꿈 정도라고도 생각해도 된다. 여러분들 포기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갑자기 아들 데리고서 설악산 앞에 가서 3시간 만에 정상 정복한다. 이거랑 동네 그 놀이터 뒷산에 가서 올라가도 되고 안 올라가도 돼.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올라가고 해서 북한산 올라가고 설악산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힘을 한번 빼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또 이 얘기를 믿고 에이 제물로는 제끼자 나비꿈이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장자가 당혹스러워해. 대붕의 꿈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불행은 당연한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불행하니까, 너희들 나 불행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곳에 있지 못하고 내가 싫어하는 곳에 있고 내가 좋아하는 곳, 이 유목민적인 기본 발상 있죠. A라는 지역에 있으면 나는 행복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곳을 떠나면 그곳이 행복하지 않아서 떠난 거라고. 우리는 대부분 행복하지 않은데도 버티잖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쩌면 우리 장자 수업에서 핵심이 그런 걸 거야. 운물 안에 갇혀있는 사람 이렇게 보인다고. 갇혀있다는 거 알고 불행하다는 거 알아야죠. 불행하다는 걸 알아야 행복을 추구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불행하게 살고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는 걸 알아야지 자유로워지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지금 살만해? 끝인 거예요. 살만하지 않은데 나중에 눈 감을 때쯤 되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속여왔는지를 알게 되죠. 불행하다라는 의식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대붕의 날개짓을 하고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생기니까. 그거를 얘기하고 싶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약한데? 이렇게 너무 무겁게 생각해서 아예 등을 돌릴까 봐 싫은 것 같아요. 제물론을 쓴 사람은 나비꿈 정도로 생각해라. 그 정도로. 일단 나는 게 중요할 테니까. 여기까지 딱 엔딩을 했으면 예쁘게 엔딩이 되는데 이 제물론을 쓴 사람은 지면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여기서도 철학질을 시작해요. 다음 수부터는 철학질입니다. 그러니까 앞 딱 끝난 다음에 딱 해서 장주로 돌아왔잖아. 그 다음에 철학 들어갑니다.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장주가 된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아주 나른한 오후에 바람 부는 날에 평상에서 잠을 자고 깨서 강신주잖아. 깼잖아요. 그럴 때 압니다. 강신주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들. 장주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또 밑줄을 쳐가지고 모르겠단다. 뭐 상대주의다.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장주인지 나부인지 모르겠다.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마음을 비웠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거니까. 장자가 제물론을 이 이야기를 썼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얘기가 나비꿈이라고, 봄날 나비꿈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이 사람들이 제물론 패스 이럴까봐 또 어떤 노파심이 또 있는 거야. 예, 훌륭한 사람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훌륭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몰라요. 이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만났는데 검사 흉내. 철학자를 만났는데 왜 검사 흉내를 내? 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 앞에서 뭐뭐 흉내를 안 하는 사람이야. 강신주를 만나서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나라고 생각하잖아. 나는 강신주. 그 나를 분석하면 정확하게 나들입니다. 이해돼요? 아내를 만나는 나, 아들을 만나는 나, 딸을 만나는 나, 친구를 만나는 나, 선생님을 만나는 나, 친구 중에 약간 마시간 애를 만나는 나. 똑같습니까? 다르죠? 장자의 핵심이 뭐예요? 바람 이야기가. 빈 구멍이 있어야, 그쵸? 바람이 불어야 바람 소리가 나잖아. 막혀 있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그런 존재입니다. 엄마? 아이를 낳아야 엄마가 만들어집니다. 나가 아니에요. 거칠지만 이래 생각해 봅시다. 나들이라고. 나들 떼거리야, 여러분들은. 나들 떼거리라고, 그냥.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독재자처럼 검사인 나도 있겠죠. 그걸로 모든 관계에 적용해. 아내를 만나도 검사질을 해. 오늘 낮에 뭐 했니? 이래.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아가 하나밖에 없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기본 전제로 우리는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민증 번호는 하나야. 저는 하나입니다. 강신주라 이름으로 하나야. 이해되죠? 네. 그런데 나들입니다. 이해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봐봐. 어머니 만나는 거랑 애인 만나는 거랑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트겐슈타인이 맞아요. 나라는 단어를 1인칭을 자꾸 쓰니까 그래마티컬 일루전이라고 하잖아. 문법적 착각이라고. 내가 하나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우리는 나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에 맞춰서 자아를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는 거야. 똑같은 구멍이지만 센 바람이 오면 휙, 약한 바람이 오면 휙 이렇게 나잖아. 그게 만들어지는 거야. 안 만들어지면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그걸 못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검사야, 나는. 나는 아버지야.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할아버지야. 언제 할아버지였다고 그래요, 갑자기. 손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할아버지. 없는데? 타자가 사라지면 그 자아는요, 아무도 안 읽는 책처럼 우리 마음의 서가에 그냥 꽂혀 있습니다. 그저 어느 날 향수처럼 꺼내서 펼칠 뿐이야. 나를 돌아보지만 사실 그 나는 누구예요? 누구의 흔적인지 아시겠죠? 그때 만났던 사람. 여러분들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 슬픈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죽으니까. 장자를 이해하는 방법은 항상 그거 기억나시죠? 그분들이 유목민이라서 먼저 떠나셨을 뿐이고 그 다음 여러분이 떠나는 거의 순서다. 자꾸 여러분이 안 죽는다고 자꾸 발악을 하니까 떠난 게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랑 어머니랑 만들었던 자아 있잖아. 그거는 딱 쓰기를 멈춰서 왕관이 돼서 내 마음의 서가에 꽂혀 있고 간혹 가다가 어느 날 유사한 경험, 비슷한 경험에 펼치게 되죠. 이렇게 펼치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고 그러잖아.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 자아는 거기 있는가? 걔만 있어? 안 그래요. 왜 여러분들을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지 아세요? 그 인간이 어떤 타자를 만나서 나들을 만들었는지 거의 짐작이 안 된단 말이야. 사실은 그게 만만한 게 아니야.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감각인 거예요. 그 감각. 자, 이 감각입니다. 그럼 내가 이러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10사람 만났잖아. 10사람 만나서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럼 10가지 자아가 만들어진 거잖아. 11번째를 만날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야. 그때는 그 10가지 자아에 이 A, B, C, D를 붙이면 그걸 다 없애야 된다고. 그게 비우는 거예요. 이해되죠? 장자가 지금 이 이야기에서 그러잖아. 나는 나비인지 나는 장주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짧지만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건 소중한 거예요. 까먹지 말아야 된다고. 예. 어머니를 만나면 나 이제 아들이야. 나 대법관이야. 이러지 말아요. 왜 대법관 짓을 해요? 할머니한테. 예? 김치전 좀 해주세요. 이러고. 이래야지. 꼭 이제 막 위세를 떨어요. 상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장자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아주 짧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나비인지 장주인지 모르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10명의 타자를 만났어요. 10명의 타자 중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친구도 있고 누구도 있을 거야. 소리가 충분히 났고 지속적으로 났었던 어떤 사람들의 그 흔적이 남은 바람소리와 같은 것들은 우리 내면에 울립니다. 오래된 책처럼. 그걸 추억이라고 부를 거야. 그게 어느 날 꺼내서 펼쳐지는 순간이 와요. 하지만 그 자아는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거 나타나면 안 되잖아. 11번째 사람에 만나서 하려면 뭐예요? 난 장주야. 나 중국의 최고의 철학자 장자다. 심지어 2500년 지나서 강신주라는 사람이 막 나 위대한 장자다. 2500년을 견딜 철학자야. 이런 생각도 해서도 안 돼요. 나는 나비야. 죽는 수가 있어요. 나비라고 그랬다가는 진짜로 계속. 뭔지 알죠? 사람인데 나비야라고 좀 훌렁훌렁 날아서 이런 데 보면 여기가 몇 층이야? 6층이잖아. 죽는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모르겠다. 장주인지 나비인지 뭐야.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앞부분 이야기는 그냥 읽으면 돼요. 우울했죠.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대붕처럼 살기를 원했던 어떤 장자고 자기도 그러하고 싶었고 이렇게 살는데 삶은 뜻대로 안 됐을 때 어느 날 아주 지루한 날이에요. 아주 한가한 날이고 그런 어떤 여유로운 날, 바람이 부는 날. 장자한테는 아주 드물게 오는 아주 나른한 날. 그날 잠깐 꿈을 꿨는데 나비 꿈을 딱 꿨어. 묘사를 막 해요. 너무 자유로웠다. 너무 가볍고 경쾌하고 좋았다.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갑자기 개보니 장주였다. 쫄딱 망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장주로. 딱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글을 쓴 사람, 장자라고 하면 장자가 다시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렇지만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반드시 구분이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구분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예를 들면 검사야. 검사죠. 내가 죄인을 만나면 검사 임례를 해야 돼. 아내를 만났는데 검사 임례하면 안 되죠. 아이를 만났는데 딸을 만났는데도 자꾸 아이한테 대화가 그래. 너한테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 야, 이게 힘들어서 어떡해? 딸이랑은 검사랑은 상관없잖아. 그리 만나야 되잖아.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반드시 구분이 있다. 딸을 만났을 때는 아버지여야 되죠. 예쁜 아버지여야 되잖아. 예? 검사 임례 티 안 내는 아버지여야 되잖아. 아내를 만났을 때도 그쵸? 근사해야 되지. 음악 듣고 저 사람 직업이 뭔지 뭐. 죄인을 만났을 때는 검사를 해도 되지. 이거는 반드시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구분을 누가 결정을 하냐면 타자가 결정한단 말이야. 유목민들이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중앙유라시아의 모든 스텝 지역에 통째로 거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는 거고,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는 거고,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는 거고,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착각이잖아. 딸을 만났을 때 검사로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걸 구별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반드시 구분이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몰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했어요. 범죄자, 아내, 딸이라고 그러면 4번째 만났을 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아버지도 잊어버려야 되고 남편으로 나는 남편이야도 잊어버려야 되고 나는 검사도 잊어버려야 되잖아. 그걸 잊어버려야 이 사람을 만났을 때 4번째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장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비인지 장주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반드시 구분이 있다. 드디어 우리는 이 장자가 어느 날, 나른한 날이에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나른한 날 장자의 잠을 깨운 게 장자의 부인이라는 어떤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부인이 깨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잠자고 있는데 낮잠 자는 사람 깨우면 안 됩니다. 함부로 간만에 나비가 된 남편인데 그걸 굳이 깨워서 분리수거를 하라라는 좀 그러면은 다시는 깨고 싶지 않아. 나비꿈 계속 꾸고 싶을 거야. 이게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반드시 구분은 있을 거다. 진짜 꿈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앞에 암컷 나비가 있었을 때 뭔지 알죠? 나는 장주야. 이게 진짜 꿈이지. 그리고 내가 깼는데 앞에 내 아내가 있는데 아니야, 저건 인간이야, 나랑 상관없어. 이것도 꿈이야. 진짜 꿈은 그겁니다. 하지만 누구를 못 만났을 때는 멍 때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누구냐라고 결정하지 말아요. 나는 장주인지 나는 나비인지 몰라야 되잖아. 나비로 태세를 갖춰서 이 세상 모든 존재를 다 나비로서 만나면 큰일 나지. 또 장주로서 계속 유지해도 안 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장자가 마지막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장주가 된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반드시 구분이 있다. 이 구분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사람이 뭐야? 여러분들 입장이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친구가 딱 나타나서 우리 커피 한잔 해 할 때 그 아이가 뭐를 생각하는 거야? 네가 고민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그 자아는 작은 자아 중에 하나야. 나랑 만났었던 그 자아를 꺼내주렴 하고 여러분을 위로를 해주는 거야. 자아가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붕괴되면 죽는 거라고요. 엄청나게 많아, 내 안에. 이해되죠? 하나 정도 없어져도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자아가 얼마나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는 혼자 죽는 게 아니니까 그 자아들, 나들 떼거리와 함께 죽는 거야.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의외로 복잡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오만 추억들, 오만 가지 것들, 그리고 이렇게 나를 할아버지로 만들어줬던 내 손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야. 그들은 다 다르죠. 다 다른 존재죠. 그들이 다 다른 존재인데 내가 관계를 가졌다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것들이.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100개의 나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101번째 타자를 만날 땐 101번째 이쁜 아이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예쁜 거예요.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타자와 함께 변화한다라고 얘기했어. 우리 공수 이야기에서 읽었던 거야. 여물위화라고. 그래서 사물과 함께 변화한다라는 거. 우리 공수 이야기를 기억하면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엔딩을 딱 장자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